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계획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힌 것이 주가 상승세를 이끈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잠시 후 재계 CEO 동향에서 짚어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많이 찾던 제주도의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가까이 줄었는데 중국인의 투자 수요 위축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증시부터 보죠. 코스피가 연중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 연준이 올해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면서 증시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0.85% 강세였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에 실망한 투자 주체들이 달러를 매도하면서 1130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는 대신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4차 산업혁명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중 넥스트칩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8,6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동차 카메라용 반도체와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는 넥스트칩은 어제 8.84% 상승한 데 이어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2021년대로 자율주행차 본격 출시를 앞두고 올해와 내년이 투자 적기라는 전망과 함께 자율주행차 부품업체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2년 만에 최고가 행진을 보였습니다. 그중 키움증권이 7.3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로 86,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중앙은행이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에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또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증권업종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은 오늘 3.59% 오르며 마감했고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KTNG가 경쟁사 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한국 출시 위기감에 4.43% 하락한 9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KTNG의 경쟁사 필립모리스는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일본 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고 또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나오면서 오늘 KTNG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1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사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시장이 반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주간 재계와 주요 CEO 동향 박주근 CEO스코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이게 지주사 전환 검토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총수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 이유는 그룹 내 높은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해소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네. 특히 지난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자신들이 계획했던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인적 분할이 이루어지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사업회사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후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지주사 검토 공식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국회에서 삼성을 겨냥한 상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으로 이재용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예산 제약 및 순환출자 규제로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 13%가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당초 상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서두르려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회 움직임과 또 이재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 그 재판 과정까지 다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다음 소식은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서 박삼구 회장 측이 채권단과 법정 소송 대결을 펼치려 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금호그룹이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협의회가 컨소시엄으로 모은 이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금호타이어 인수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 구성은 주주협의회, 즉 채권단이 42%, 국민연금이 10%, 그 나머지 48%는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건에서 최대 관건은 박 회장이 꺼내던 컨소시엄 카드를 최대 주주인 주주협의회가 인정해 줄지 여부입니다. 우선 금호타이어의 우선 배수 청구권이 부여일로부터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이었죠. 5월 31일 당시 채권단은 형제의 난으로 몸살을 앓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상구, 박창구 회장 간 계열 분리하기로 하고 박상구 회장에게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맡기면서 우선 매수권도 부여했습니다. 이때 채권단은 약정서 5조 1항에 현재 논란이 된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둔 것은 박 회장이 우선 매수권을 타인에게 팔 소지를 사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회장이 최근 두 차례 채권단 측에 공문을 보내 요청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 채권단 측은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반면에 박 회장 측에서는 5조 1항은 주주협의회 동의만 있다면 우선 매수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며 더블스타에게도 6개 회사 간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풀 핵심은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뜻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설득력 있게 채권단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J그룹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면서 지난 3, 4년 동안은 인사가 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CJ그룹이 신규 승진 임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4세 경영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네, 실제 그렇다고 봐야죠. CJ의 사직 경영도 이제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임 이경우 상무대우는 미국 컬럼비아대 석사를 졸업한 후에 지난 2011년 CJ 주식회사 기획팀 대리로 입사했습니다. CJ 오쇼핑 상품개발본부 등에서 주로 신시장 확대와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임원 성진은 지난 2015년 3월 부장 승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설화의 장녀인 이경우 상무와 CJ 제1재단 과장인 장남 이선우를 두고 있습니다. 일가의 CJ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향후 성계 구도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CJ그룹은 지난 2007년 지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현재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CJ의 지분 43%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현재 CJ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주 CJ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완성형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CJ에서 지분을 확보하려면 비상장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짜 비상장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향후 승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J 시스템즈와 최근에 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화장품, 미용품을 유통하는 CJ 올리브영을 합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지분 승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2015년 12월에 이 회장은 300억 원 상당의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1.35%를 아들 이선호 씨와 딸 이경우 씨에게 각각 4.54%씩 정의했습니다. 이 승계로 선호 씨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은 종전 11.3%에서 15.84%로 증가했고 그룹 주주사인 주식회사 CJ에 이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배당 등의 자금을 확보로 지분 취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주사인 주식회사 CJ가 지분 5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 회장의 아들 선호 씨가 지난 12월에 추가로
1%를 취득함으로써 17.97%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딸 경호 씨도 지분을 2.37%를 취득하여 6.9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J 파워캐스트 등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이슈가 되었던 계열사들을 통폐합하면서 오늘가들의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CJ그룹은 일찌감치 주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재현 회장이 CJ가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완성형의 지배구조를 구축했지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CJ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4세 경영이 시작된 CJ그룹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테슬라가 마침내 한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주력 모델은요, 1시간 정도 충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몰에 새로 문을 연 자동차 전시장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국내 1호 매장인데 특별한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한 겁니다. 미래 시대를 미리 접한다는 느낌이랄까? 자동차로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으로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국내 시장 공략 천병은 한 대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중형 스포츠 세단 모델 S90D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78km를 주행할 수 있는 이 전기차는 20분이면 절반을, 100% 충전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판매 방식도 기존 자동차 업체와 달리 온라인으로만 구매 계약 체결이 가능해 복잡한 유통 구조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대신 온라인 주문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색깔 등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약 물량만 1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친환경 자동차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올해 안으로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메이커도 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정책, 충전 인프라 여러 가지 다양성 측면에서 국내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0.2%.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상선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에서 2M 회원사인 머스크, MSC와 전략적 협력 본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 적재 능력이 과거 G6 동맹에 속했을 때보다 22%가량 늘어나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늘 제주도에서 개막한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에서 소형 전기차인 소울 EV를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신형 소울 EV는 기존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이 3kW씩 늘어난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서 주행거리가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4,280만 원이지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최대 2,60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2017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스마트하고 쉽고 건강하게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회에는 최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 제품 3만여 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원택과 헬스케어 브랜드 코지마 등 41개 나라 1,3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최신 의료산업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이마트가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으로 철갑상어회를 선보였습니다.
이마트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이마트에서 국내산 양식 철갑상어를 회와 매운탕감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측은 최근 고급 어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양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철갑상어 회 판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 라파젠이 천연물 균주와 특허받은 발효 공정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조사 결과 쌀겨 발효 추출물의 일종인 이 신소재는 항산화와 항염증, 미백에 우수하고 식품용 균주를 이용했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파젠 측은 이 소재를 이용한 여성 청결제를 출시했으며 이달 말에는 미스트 등의 화장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